세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세상 모든 엄마에게 수험생 어머니께 하나. 아들이 고3이었던 어느 날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을 두고 남편이 잠자고 있는 방에서 영화 데드 앤 워킹을 보았다. 그런데 12시가 넘어 자려고 하니까 그 영화의 잔영들이 어른거려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입가심용으로 영화 룸메이트 한 편을 더 봐야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책상에 앉아만 있지 공부가 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졸고 있었을 아들을 불렀다. 영화 보자는 말에 아들의 졸린 두 눈이 반짝였다. 초저녁부터 자던 남편이 새벽 2시쯤 부스스 눈을 뜨더니 말했다. 니 돌았나? 잠 안 재우고 영화고, 고3 아들 잠 안 재우고 한밤중에 데려다 영화 보는 엄마는 세상에 니밖에 없을 기다. 고3 아들을 데리고 다정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나에게 한마디 하고는 금방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또 한 번 잔소리를 듣고 나서 슬며시 걱정이 되었다. 그렇잖아도 공부에 편식이 심한 아들이 흥미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아예 자거나 자리만 지킨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오늘은 온종일 학교에서 자다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저녁에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 아들을 올 때까지 종일 자다가 흘렸을 육수를 생각하면 기가 막혔다. 큰딸아이 경험까지 생각났기 때문이다. 큰아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다. 모무고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뒤에서 보면 자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도 어쩜 그렇게 잘 잘 수 있는지. 그때 상황을 딸에게 물었다. 엄마가 잘 알잖아. 나 한번 졸리면 침 흘리고 자는 거. 큰딸은 무용담처럼 갖가지 졸았던 에피소드를 읊었다.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뒤에서 친구가 진아야 오늘은 안 닦니? 그래서 딸아이는 오늘은 안 흘린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자서 이미 다 흘러내려 사전 케이스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경험까지. 그날 저녁에 아들은 엄마 이상하게 오늘은 하나도 안 졸리대요?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오 하나님 이게 웬 조화입니까? 정말 뜻뜻이 기뻤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 같았다. 능률도 성적도 오르지 않는 공부하느라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을 아들에게는 그 밤의 일탈 행동이 청량제이자 종합 비타민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다. 아들도 모처럼 맑은 정신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에게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공부만 하라면 그 일이 정말 신나고 살맛나게 느껴지겠는가? 가끔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평소에 잘 해볼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 창의력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음속의 자.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만의 자를 가지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숨막히는 자.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어 자녀가 신뢰하지 않는 자. 자로서 구실을 못함으로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자.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면서 질책만 하는 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잴 수 있는 고무줄 자. 당신은 어떤 자를 가진 부모인가요? 똑같은 상황도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화가 나서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부모의 자에 따라 아이를 두려움에 떨게도 하고 때론 문제아로 만들지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아들이 중1대1이다. 나의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고 말해본 적이 없고 항상 아들 친구의 엄마를 통해 시험 소식을 듣다 보니 공부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벼락치기를 했다.
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1학년 마지막 시험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역시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린 아들. 성적이 총점 150여 점, 평균 13점 하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다. 성적이 크게 떨어진 데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혼내달라고 부탁했다. 2월 어느 날 학교에 가려던 아들 녀석이 말했다. 엄마, 여름 체육복 바지 좀 주세요. 아니, 이 겨울에 여름 체육복이 왜 필요하니? 아, 네, 저 완충작용을 좀 할까 해서요. 순간 성감처럼 담임 선생님께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들 엉덩이 쪽을 쳐다보니 이미 뒤뚱거리는 오리공둥이. 두껍게 끼어있고 학교 갔는데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나 보다. 며칠이 지나서 보니 엉덩이를 엄청나게 맞아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시험 결과 이후 바로 다음 시험이 있었더라면 모를까. 애꿎은 아들 공둥이만 늘씬하게 터지게 만든 꼴이 되었다. 아무튼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 한마디로 철드는데 오래 걸렸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성적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요만큼 상위권을 유지했던 아들의 성적표에 국사 48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 성적에도 상 받아온 것처럼 당당하게 성적표를 내밀고 간 아들 녀석을 불러 세웠다. 아들아, 이번에는 국사가 50점 만점이냐? 깔깔깔, 역시 엄마는. 다음 달 국사 성적을 만점 받았던 것 같다. 야단치거나 매를 드는 것이 한 번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되면 잔소리가 되고 매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아이의 내면에는 분노가 쌓이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쌓인 분노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와 힘이 팽팽하게 맞서을 느낄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엄마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 누르거나 이기려고 하면 항상 끊임없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계속된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겉으로 말씨만 부드럽게 한다고 자신의 말하는 방법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용이 중요하다. 심각하기보다는 가볍게 재미있는 유머를 사용해보자. 작은 차이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땅에는 인삼, 바다엔 해삼, 집엔 고삼. 고3까지의 과정을 치러내다 보면 부모는 매우 힘들다. 부담도 되고 이제 고3이 되니 뭔가 특별한 부모 역할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접고 고3 아이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려고 할 수 있다. 특히 첫 아이가 고3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더 고민하게 되고 초조하며 불안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모가 지금보다 더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계속하던 모임을 애가 고3이라 잠깐 쉰다든지, 남편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든지, 자신의 취미생활을 접는다든지 하는 등의 생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고3이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진다. 따라서 엄마가 여유롭고 활기에 넘쳐야 아이의 처진 어깨를 받쳐줄 수 있다. 아이가 지쳐 돌아올 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많이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살며시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종일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엄마나 아이 모두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꿋꿋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아이도 있지만 칭찬과 격려가 추진력이 되어 공부하는 아이도 있다. 그런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밭을 잘 가꾸어주는 일이다. 사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것이고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없다. 그 부분은 오히려 엄마보다 아이가 전문가이다. 아이를 믿어야 한다. 내 아들의 고3 생활은 남들 하는 것처럼 했다. 학교 끝나면 차에 태워서 간식 먹이고 바로 독서실로 직행했다가 밤 12시경 데리고 오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무슨 낙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잔인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도 학교가 가까워서 남들보다 잠을 더 자고 배탈 나지 않는 이상 학교에 조금 늦을지라도 아침밥은 굶은 적이 없었다. 아들이 고3이 되자 집안에 변화가 생겼다. 농업 국가형인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아들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모처럼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남편은 아침을, 올빼미인 나는 밤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아빠는 열심히 했다. 두 딸에게는 못해봤던 경험을 곁에 있는 아들에게 한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했나 보다. 아들에겐 오히려 너무 먹인 것이 화근이 되었다. 아침에 식사와 영양제, 인삼물, 과일, 야구르트 등등. 계속 이런 식사를 하다가 시험 보기 이틀 전 파이팅을 위해 선물로 받은 찹쌀떡을 하나 먹고 체했다. 한마디로 너무 먹어서 짜고가 난 것이다.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누워있다가 시험 보러 갔다. 설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험을 잘 볼 리 없었다. 그렇게 자신의 예언대로 아파서 시험을 망치고 재수의 길을 가야 했다. 학기 초 시험 보기 이틀 전에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아들의 한마디는 적중했다. 이왕이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말 한마디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우연의 일치로 돌렸다. 재수를 시작할 때 또 한마디 했다. 누나들은 다 제때 척척 들어갔으니까 나는 누나 목까지 3-4번은 해야 맞는 거 아냐? 아유, 신통방통하기도 하지. 자기 말대로 척척. 수험생 어머니께 둘. 아들이 삼수하게 되었을 때 밤 깊은 시각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아들은 집안에 자신만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며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슴이 으윽 하는 소리를 냈지만 태어난 척 말했다. 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드는구나. 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편한 대로 해주고 싶다. 죽는 게 지금보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놀랄 만큼 아들에게 표현하고 매달리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때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번쩍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내가 홈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는 책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나도 그 책 좀 봐도 돼요? 아들이 그 책을 2번 봤을 때였다. 엄마도 안 죽어봐서 지금 내가 죽으면 더 편안해질지는 잘 모르겠다. 너도 홈불 봤잖아. 거기 보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돈다는 걸 보면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죽으면 다 편안하고 행복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지금은 떠돌지 않아도 되는 실집과 너를 예뻐하는 누나들과 도와줄 엄마, 아빠는 있잖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이 여린 아들이 겁이 나는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앞으로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게요. 대신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입시 첫 해 아플 거라는 얘기. 둘째에 3-4번은 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나는 서울대학 갈 사람이야. 이런 씨앗을 뿌려보면 어떨까? 너도 너한테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몰랐지? 넌 참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항상 못하고 안 된다는 너의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자신에게 죄짓는 일이야.
알겠어요, 엄마. 다음부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습관인지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말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다. 욕심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아이들을 살린다. 올 한 해 성적은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 한다. 언제나 올라가는 성적, 마르지 않은 벽돌 위에 또 벽돌을 쌓는 일이다. 시험날 그 벽돌이 무너진다며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세상 끝난 듯이 한숨 쉬며 절망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떤 과외를 하고 얼마를 공부하는지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다.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게 도와줘야 한다. 다른 어머니의 말에 현혹되거나 동의하지 말고 내 자식을 엄마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줘야 한다. 믿는 만큼 자녀들은 해낸다.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아이를 물리쳐 달라는 얘기도 성립한다. 무심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다른 아이가 잘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보자. 흔히 공부시켜도 성화를 부려도 되지 않을 때 포기한다는 말을 마음을 비웠다고 표현한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운 게 아니므로 절대 편안하지 않다. 여유를 갖도록 노력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힘에 부쳐 지쳐 있을 때 엄마는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충전소 같은 것이어야 한다. 엄마가 여유롭고 편안해야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난다. 언제나 마음이 건강한 어머니가 되길 바란다.